오늘 토트넘이 풀럼에게 2대1 승리를 하면서 6경기 무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를 보면 6경기에서 4승 2무, 승점 14점으로 리그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맨시티와 브라이튼이 경기를 안 하긴 했지만 지금 토트넘이 6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지금 결과를 콘테 감독이 이끌어내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5라운드까지는 꾸역승, 경기력은 안 좋은데 어떻게든 득점은 만들어내서 승리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선수들의 컨디션 자체가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 아주 좋아졌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5라운드까지는 분명히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물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케인의 컨디션도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컨디션 자체가 아주 좋아졌다. 두 번째는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히샬리송의 선발이 성공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랑글레의 선발 데뷔전, 그리고 로메로의 복귀, 이 3백에서의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지난 경기와 달라졌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풀럼이 토트넘의 공격 방식에 잘 준비해오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풀럼은 포백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의 공격 방식은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3톱에다가 왼쪽에 세세뇽, 오른쪽에 에메르송까지 올라오는 5명의 공격 라인을 최전방에 일렬로 배치하는 것이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측면 공간을 토트넘이 넓게 사용하니까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중앙에 토트넘의 공격수가 많고, 중앙으로 밀집하면 좌우 측면이 넓게 발생해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거든요. 토트넘이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어려워했던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첼시전 3백이었죠. 울버햄튼전 3백이었죠. 노팅엄전, 노팅엄 포레스트 3백으로 나왔죠. 그리고 지난 경기였던 웨스트햄도 3백으로 나왔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5명까지 배치가 되니까 의도적으로 5명을 배치해서 공격 숫자를 맞춰주는 플레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공격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토트넘의 공략법인데, 오늘 풀럼이 포백으로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서 좌우 측면 공격수가 많이 내려와주는 것도 아니고 풀럼의 포백이 토트넘의 5명의 공격 라인을 상대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을 토트넘이 영리하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풀럼이 포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히샬리송이 중앙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의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반대편에 너무나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반대편에 올라가 있는 선수 보세요. 이 선수가 이제 케바노, 풀럼의 측면 공격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내려와서 5백을 만들어줬다면 이렇게 측면에서의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 풀럼이 이 측면 공격수가 내려와주지 않으니까 그냥 측면 공간을 너무나 쉽게 내어주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이 너무나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어요. 이 장면도 보세요. 포백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 라인은 5명이에요. 좌우 측면에 에메르송, 세세뇽, 중앙에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이죠. 풀럼의 수비는 4명, 토트넘의 공격 숫자는 5명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풀럼의 수비 라인은 애매해지는 거예요. 중앙으로 들어오자니 좌우 측면에 공간이 생기고, 반대로 측면으로 나가면 중앙에 토트넘의 공격이 3명이나 있으니까 여기서 숫자 싸움이 안 되고, 오늘 경기 포백을 사용함으로써 토트넘의 5명의 공격 숫자에 대비가 안 됐다 라는 게 오늘 경기의 가장 큰 풀럼의 문제, 그리고 토트넘이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이고요. 여기서 가장 좋았던 선수가 히샬리송의 공간 침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격 숫자가 5대4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히샬리송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수비가 히샬리송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뜩이나 선수 숫자가 부족한데 수비수가 1명 딸려나가면 여기서 토트넘이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늘 히샬리송이 선발 데뷔전을 치렀는데 히샬리송의 투입이 오늘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히샬리송이 있기 때문에 공격들이 잘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풀럼이 최후방에 있는 수비 숫자가 4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센용이 측면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이 세센용을 막하고 있고, 이때 히샬리송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풀럼의 중앙 수비수 한 명이 딸려 나오죠. 그리고 이때 손흥민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히샬리송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니까 풀럼이 히샬리송의 움직임을 따라가다가 공간이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히샬리송이 수비 라인을 끌고 나와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세우니까 히샬리송을 향해 상대 수비 라인이 쏠리면서 여기서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고 히샬리송의 패스,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이 나왔죠. 물론 이 슈팅이 하늘로 날아갔지만 이 장면뿐만 아니라 히샬리송이 도움이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히샬리송이 오른쪽에서 침투해 들어갈 때 올라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가 로메로였습니다. 3백이 올라오면 상대 수비 라인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토트넘은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패스를 보내주기에는 상대의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토트넘은 3백을 쓸 때 미드필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는 랑글레와 로메로가 올라와서 패스를 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히샬리송이 움직이는 공간으로 로메로가 정확한 패스를 뿌려줬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랑글레도 좋은 패스를 많이 뿌려줬고요. 히샬리송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로메로가 좋은 패스를 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경기에서는 오른쪽에 산체스가 있으니까 산체스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는 것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의 공격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오늘은 로메로가 있으니까 히샬리송이 뛰어들어갈 때 로메로가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편안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히샬리송이 뛰어들어가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좋았던 건 첫 번째는 풀럼이 토트넘의 5명의 공격 라인에 대비를 못했다. 두 번째는 히샬리송이 열심히 움직이니까 공간이 생긴다. 세 번째는 후방에 있는 로메로나 랑글레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송에게 좋은 패스를 뿌려준다.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니까 토트넘이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패턴 자체가 다양해지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너무나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재밌는 게 풀럼이 포백을 사용하고 있어요. 4명의 선수죠. 근데 토트넘은 왼쪽에 세센용, 오른쪽에 에메르송, 중앙에 손, 케, 히샬리송 5명이에요. 그러니까 풀럼의 수비가 일단 1차적으로 안 되고 측면에 공간이 생기니까 측면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면 중앙에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3명이나 있고, 반대로 측면을 버리고 중앙으로 들어가자니 너무나 측면 공간이 넓게 발생하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풀럼이 측면을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촘촘하게 밀집해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풀럼의 수비 라인에 공간이 생기니까 히샬리송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패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히샬리송이 완벽하게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려서 패스를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이 오늘 경기를 결정했던 3개의 포인트가 다 나왔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케인이 볼을 받을 때 손흥민이 침투하고 여기서 케인의 패스가 나왔거든요. 이 장면도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히샬리송이 중앙에 있으니까 상대 수비수가 히샬리송에게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붙잡지 못했죠. 여기서 케인의 패스, 물론 이 장면에서 골대를 맞추긴 했지만 이 장면도 결국에는 중앙에 히샬리송이 있기 때문에 나왔던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또 칭찬을 해줘야 될 선수가 랑글레거든요. 랑글레가 지금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서 가장 킥력이 좋은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럼이 앞쪽으로 압박을 하러 나왔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것들이 랑글레의 발끝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이 안 됐던 장면들이 뭐냐면 공격수들이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전방에. 근데 상대팀의 압박을 받을 때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부정확하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앞선에서 아무리 달려나가도, 히샬리송이나 클루셉스키가 아무리 달려나가도 앞쪽으로 패스가 안 가니까 토트넘의 역습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랑글레가 굉장히 정확한 패스를 앞쪽으로 뿌려줬습니다. 랑글레가 볼을 잡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풀럼이 앞쪽에서 토트넘의 볼을 끊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랑글레가 압박을 받아도 정확하게 앞쪽으로 패스를 뿌려줍니다.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랑글레의 패스가 케인에게 정확하게 도달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케인이 볼을 떨어뜨려주고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경기 장면들을 보면 풀럼이 올라와 있을 때 랑글레가 정확한 패스, 그리고 앞선에 있는 케인이 랑글레의 정확한 패스를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돌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랑글레가 오늘 경기 선발로 나왔다는 것도 토트넘이 오늘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였다 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여드리면 랑글레가 있죠? 그리고 이때 풀럼이 전방 압박을 위해서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랑글레가 압박을 받아도 정확하게 이 미드필더 라인을 건너뛰고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짧게 패스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올라올 때 앞선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거치지 않고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랑글레가 앞쪽으로 패스를 전달해줄 때 전방에 있는 케인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전달되죠. 그러니까 케인이 볼을 받아서 뒤에 있는 히샬리송에게 볼을 넘겨줬고 순간적으로 여기서 2대2 상황이 되죠. 풀럼의 공격 라인은 올라와 있는데 토트넘은 앞쪽으로 볼을 전개하는 게 되니까 공격하는 팀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히샬리송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장면에서도 완벽하게 토트넘이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서 뒷공간을 공략하는 장면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풀럼이 전방 압박을 할 때 랑글레가 있다는 거, 그리고 로메로가 있다는 게 오늘 경기에서 엄청난 도움이 됐었다. 그리고 로메로와 랑글레가 있으니까 다이어의 플레이도 되게 쉬워지거든요. 앞선에 있는 벤탄쿠르와 호이비르가 있을 때 다이어가 살짝 올라가줘요. 다이어가 살짝 올라가주니까 로메로와 랑글레가 뒤로 들어오면서 다이어가 중원에서 선수 숫자를 한 명 늘려주면서 여기서 볼을 받아서 다이어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도 자주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지난 경기였으면 벤 데이비스와 산체스였어요. 근데 벤 데이비스와 산체스를 후방에 두고 다이어가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뒤에 랑글레와 로메로가 있으니까 편하게 다이어가 올라와서 미드필더에서 숫자 싸움을 걸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로메로와 랑글레가 뒤에 있고 순간적으로 다이어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때 토트넘의 중원에는 다이어와 호이비에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 선택지가 중원에 많아지는 거예요. 패스를 받아서 호이비에르가 반대편에 있는 세세뇽에게 볼을 보내주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아까 로메로 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풀럼이 왼쪽 측면으로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로메로와 랑글레 그리고 다이어를 중심으로 탈압박이 되니까 상대의 비어있는 공간, 반대편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후방 빌드업이 되고 후방에서 랑글레와 로메로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오면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상대가 라인을 올린 공간을 편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럼이 이번 시즌에 어떤 팀들을 만나도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걸면서 상대 팀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6라운드까지 하는 경기 중에서 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가장 풀럼의 전방 압박을 잘 풀어내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가 교체된 거, 그리고 오늘 경기 중간에 케인이 빠졌죠. 케인과 손흥민이 동시에 교체된 건 토트넘의 스쿼드가 그만큼 두꺼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이번 시즌을 길게 봤을 때 토트넘에게는 아주 체력적으로 좋은 컨디션 관리가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페리시치와 히샬리송을 영입하면서 최전방 3톱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에게 체력적인 안배를 할 수 있는 스쿼드가 되는 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경기를 보시면 손흥민이 70분이 됐을 때 빠지는 장면도 많았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아니라 쿨루셉스키가 빠지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했었고, 오늘 경기는 또 쿨루셉스키가 안 나오고 히샬리송이 나오면서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쿨루셉스키를 투입하면서 케인을 빼고 히샬리송을 전방에 배치할 수가 있으니까 케인의 체력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가 잘 풀리니까 주중에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1차전이 있으니까 손흥민도 빼주면서 다음 경기를 또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만큼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체력적인 안배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스쿼드가 됐다는 게 토트넘이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컨디션도 좋고 전술적인 움직임도 매우 좋고 이적 시장에 영입한 랑글레나 히살리송 이런 선수들의 활약도 너무나 좋고 여러 가지로 토트넘이 오늘 경기는 이번 시즌에 가장 좋았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았다. 그리고 6경기 무패를 하면서 이번 시즌 초반이 역대급으로 아주 좋은 시즌 초반 흐름을 보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